자, 다음으로 자, 포토메트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망막상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어떻게 빛의 양이 전달이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망막 밝기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나이가 들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정체의 투과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에 따라서 낮아지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낮은 빛의 세기가 전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망막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짐에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물체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도 이렇게 연관을 시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연히 망막상은 우리가 노인성 축동과 관련해서 이 공공직경이 감소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자, 그리고 그 낮은 등급인 경우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 즉, 그 암소시인 경우에 그 명소시보다 암소시인 경우에 좀 더 우리가 물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더 그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짧은 파장일수록 UV 파장일수록 더 구분하기가 힘든 상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그 임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전체 투과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제 수정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체가 혼탁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전방산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투과도가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위에처럼 동공직경이 또 감소하는 것으로 인해서 빛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우선 수정체 투과도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의 노화인 경우에 대해서 다루는 얘기가 되겠지만 약 그 노화가 그 진행이 돼서 60세 이후 같은 경우는 이 20세까지 즉 수정체의 투과율보다 상대적으로 25%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공 직경도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약 한 50에서 60% 정도가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밝기가 망막상에 전달되는 빛의 이 세기 자체가 늦어진다, 적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막상의 그 밝기가 낮아질수록 지는 것이 시력에 영향을 미치느냐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실제로는 우리 시력 검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아까 수정체의 예를 들어 노화로 인해서 뭐 초점이 안 맞는다든지 뭐 대비감도가 떨어진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고 시력이 뭐 급격하게 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선 그 빛 에너지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보는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비 감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 이 공간적인 부분들에 대해 공간적인 시수행,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간 내에서 어떤 이 대비 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광학적으로든지 신경적으로 이제 당연히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소시인 경우보다 암소시인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불편함을 느낀다. 즉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구분한다거나 아니면 사물의 형태를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색깔을 구분하는 기능이
어떤 시각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체 노화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수정체 투과도가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되고 혼탁해지는 그 수정체, 즉 백내장에 가까워지면 짐에 따라서 그 혼탁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산란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 흡수 또한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산란의 영향에 의해서 그 빛이 많이 퍼져 보이고 이 선명도를 떨어뜨리는 이 대비 감도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모형안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모형안 자체는 큰 뭐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우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안 기능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생리학적으로 이게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 여러 가지 그것을 반영한 노화를 안기능 다시 안광학계의 노화를 반영한 그, 이 모형안들도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간략하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형안인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뭐 나이에 따라서 이 모형안을 이렇게 쭉 배열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자, 그렇지만 뭐 특별히 우리가 그 모형안이 우리가 사실은 안기능 검사를 할 때 모형안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게 젊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근수스탄드 모형안이라든지 헬몰츠의 생략안이나 모형안 이런 부분들이 그 노안인 경우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안과 관련된 다른 모형안이 있다 그러면 뭐 이걸 갖고 여러 가지 노안 연구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설명을 한다고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뭐 제안은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식 모형안 중에 에이지드 스키매틱 아이로 이렇게 명명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안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성별이라든지 인종 등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다시 또 이제 이 성별과 관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별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차이를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런 변수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공 크기가 일정하게 그냥 노인성 축동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불절 이상의 정도라든지 분포가 그리고 각 인종 간의 차이도 뭐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모형안과 관련된 데서 이 노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앞서도 얘기를 쭉 해온 것처럼 노안의 원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종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노안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안 자체에 대한 연구들도 우리가 앞컨텐츠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수정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엑스트라 크리스탈린 렌즈의 경우 즉 이제 수정체 외의 원인 때문에 노안이 뭐 발생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노안이라고 하는 거를 딱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아직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형안 자체도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가장 많이 좀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라도 모형안을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면 나이에 따라서 바뀌는 게 뭐 전방 깊이,
길이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수정체가 그 광축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길어진다. 즉, 그 말은 전면 곡률 반경 자체가 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전면 공축 같은 거리라도 이렇게 각막이 이렇게 있고 수정체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전방 깊이가 되겠죠. 이게 전방 깊이가 될 텐데 요게 이렇게 됐을 때 곡률 반경이 커져서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각막에서부터 이 전방 깊이가 당연히 작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곡률 반경이 당연히 이렇게 적어지는 걸로 인해서 전방 깊이가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후면보다는 전면의 곡률 반경이 좀 더 크게 적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정체 두께가 이렇게 이 광축선상의 이 좀 더 핵질화 즉 그 굴절률 분포가 커짐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는 굴절률이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밀도가 커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체 전체에 대해서 수정체 전체가 우리가 수정체 부분에서 그 굴절이랑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를 조금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같은 경우는 굴절률 분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듦에 따라서 수정체 분포가 거의 없어져서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즉 단순화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굴절률을 전체적인 굴절률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형안인 경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만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아까 이 앞에서 다뤘었던 이 안광학계에서 각막이나 수정체 뭐 여러 가지 전방 깊이라든지 안축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와 관련된 얘기들을 정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곡률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각막인 경우하고 수정체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막인 경우에 전면 굴절력이나 후면 굴절력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각막 내부에 갖고 있는 실질층 자체에서 투과도가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곡률과 관련된 부분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정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면 곡률 반경, 이 전면 곡률 반경이 이제 원이죠. 전면 곡률 반경이 좀 작아진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리와 두께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리와 그 두께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각막의 거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방 깊이, 그 다음에 수정체, 초자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거리와 두께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망막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에서 요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거리, 전방 깊이, 또 뭐 수정체 거리, 광축상에서의 거리, 그다음에 초자체의 방의 그 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막은 0.5mm 정도이고 두께는 거의 변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퀄리티가 약간 변화가 있다라고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방 깊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전방 깊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방 깊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의 이 곡률 반경이 변함에 따라서 약간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수정체는 자, 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수정체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 광축상에 있는 이 곡률 반경이 이렇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약간 커진다, 길어진다, 뭐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추자체와 같은 경우는
이게 요 내용이 되겠죠. 요 내용이 바로 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 전체적인 이 안구 자체가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팽창을 하고 뭐 이렇게 그 괄목할 만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안축장의 전체적인 길이가 23mm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 길이가 길어진다고 해서, 또는 전방 깊이가 낮아진다고 해서 전체 길이가 이렇게 바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그 이 그 목내장과 관련된 부분들처럼 초자체 자체로의 압력이 이제 커지고, 즉 안압이 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그 시신경염 또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안축 길이가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굴절률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이 안광학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각막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37 정도인데, 각막의 그 실질 내부의 이 클러스터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섬유질이 아일랜드화가 진행함에 따라서 이게 투과도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근데 그 굴절률과 관련된 부분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생리적으로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자, 그리고 방수체하고 초자체인 경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체적인 나이에 관계없이 한 1.33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생각이 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모형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1.46에서 1.42 정도로 이렇게 됐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수정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46하고 1.42 정도의 이 굴절률 분포를 갖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모형안을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곡률이라든지 아니면 곡률하고 이 거리, 즉 이 말은 우리가 초점 망막, 그러니까 수정체로부터 망막까지 최종적으로 빛이 경로를 나타내는 요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까지의 거리, 이게 사실 이제 f 프라임 될 테니까 요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곡률에 따라서, 당연히 곡률에 따라서 이 곡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빛이 초점 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지긴 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서도 사실 굴절률의 변화가 광축에서 빼고는 거의 이제 거의 1.46에서 1.42 정도 부풀어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우리가 이렇게 크게 그려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노안이 진행됨에 따라서 근시에서 원시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근거리 작업인 경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원거리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눈은 이제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